이색 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은평 도서관길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평 도서관길 또는 도서관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별로 많지는 않으실 텐데, 은평 도서관길을 올해 이제 기리의 문학 사업을 하면서 은드락 도서관에서 기리의 문학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은평구의 도서관들을 잇는 은평 도서관길을 만들었고요. 은평 도서관길은 1코스부터 2코스, 3코스까지 있습니다. 예. 1코스는 이제 어떤 곳들이 있냐면 은드락 도서관을 출발해서 은유천길 그리고 국립한국문학관 부지까지 이어지는 코스인데요. 코스는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은평 도서관길 1코스의 전체 길이는 한 5.3km 정도 되고요. 출발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석곡에 있는 은드락 도서관을 출발해서 은유천길을 988천길을 지나서 그리고 고전번역원 그리고 뉴타운 도서관 그리고 한옥마을 진관사를 거쳐서 기자촌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부지까지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은드락 도서관은 뭐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 은평구에서 가장 최근에 문의한 막내 도서관이죠. 김보일 관장님의 열정적인 관장님 사서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도서관을 가꾸고 계신 곳이고요. 은유천길이 지금은 988천이라고 이름이 정식으로 정해졌어요. 서울시 지방하천이 되면서 988천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은평뉴타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산책길이죠. 이 길을 따라서 길을 걷다 보면 그 다음에 한국고전번역원에 도착하실 수가 있고요. 고전번역원 1층과 지하 1층에는 고전번역 전문 도서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전번역 전문 도서관을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전번역원 바로 옆에는 사비나 미술관이 또 새롭게 지어졌어요. 사비나 미술관이 종로구 인사동에 있다가 2018년에 고전번역원 같은 해에 뉴타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사비나 미술관은 굉장히 특이한 게 그 미술관 평면이 삼각형으로 지어져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산의 옛 이름이 삼각산이잖아요. 그래서 삼각산 근처에 있는 삼각형 미술관이 바로 사비나 미술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은평 뉴타운 도서관을 그 다음 코스로 거쳐가게 됩니다. 은평 뉴타운 도서관 그 구산동 도서관과 함께 같은 해 문을 열어서 지금 은평구에 있는 도서관 중에 가장 책 이용이 활발한 도서관이 바로 이곳이죠. 그리고 은평 뉴타운 도서관을 지나서 하나고등학교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은평 한옥 마을 가기 전에 은평 역사 한옥 박물관을 들리실 수 있어요. 2층에는 역사 전시실, 3층에는 한옥과 관련된 전시실이 있죠. 은평과 관련된 역사, 한옥과 관련된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옥마을이 조성이 돼서 TV나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종종 등장하고 있죠. 은평 한옥마을. 한옥마을을 쭉 거쳐가게 되면 진관사 독서당에 들릴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길을 지나가는데 왜 사찰을 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진관사가 굉장히 독특한 문화유산 이야기를 지닌 곳이에요. 진관사는 아시는 것처럼 고려시대에 현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현종을 이제 진관 스님이 구해해 주잖아요. 목숨을 구해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현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진관 스님의 이름을 딴 진관사를 건립을 하죠. 역사가 지금 1000년이 넘은 고찰이잖아요. 근데 진관사가 조선시대에 이제 어떤 곳으로 자리매김을 하냐면 조선의 대표적인 성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종이죠. 세종이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하나 도입을 해요. 사가독서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신하들 중에 몇 사람을 선발을 해서 집에서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게 사가독서 제도인데 일종의 북캉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가독서 제도를 운영을 해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뭐였냐면 집에서 책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책을 보는 대신 조용한 사찰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사찰에 독서당을 마련을 하고 거기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상사 독서 제도인데 상사 독서 제도를 운영했던 첫 번째 공간이 바로 진관사예요.
그래서 이 진관사가 역사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공간이고 조선시대에 흔치 않은 도서관 유적으로서 이 진관사가 독서당이 자리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독서당이 사실 어떤 공간으로 또 좀 추정이 되고 있냐면 세종 시절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잖아요. 네, 집현전에는 젊은 학사들의 상당수가 이 독서당을 통해서 독서를 하거나 연구를 했는데 독서당에서 비밀리에 한글 창제를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좀 있는 곳이 바로 진관사 독서당이죠. 이 진관사의 독서당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요. 진관사에 대한 그 발굴 조사를 서울역사박물관이 여러 차례 시행을 했는데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도 독서당 위치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곳이 독서당이 자리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진관사를 나와서 다시 한옥마을을 지나면 북한산 둘레길 구름정원길 구간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구름정원길 이 구간을 지나서 불광동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바로 기자촌이에요. 기자촌이 이제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들을 위한 마을로 조성한 곳이 기자촌이거든요. 기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기자촌이었어요. 한창 때는 한 440세대 정도의 기자들이 이곳에서 살았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은평뉴타운이 재개발이 되면서 기자촌은 사라지고 이름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기자촌에 국립한국문학관이 들어서게 된 부지가 바로 이곳이거든요. 한 1,400제곱미터, 그러니까 은평구립도서관의 한 3배 면적으로 2022년에 국립한국문학관이 바로 이 기자촌에 들어서게 되고요. 여기가 바로 이 국립한국문학관 부지가 은평도서관길 1코스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기자촌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긴 있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기자들에게 마을을 조성해주라는 지시를 한 다음에 그 당시에 기자들에게 기자촌 부지로 2개 부지를 제안을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강남구 논현동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강남은 개발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반시설 형편없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화를 내면서 논현동에 마을을 조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진관동에 기자촌을 조성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강남이 대개발이 되면서 천정부지로 땅값이 올랐죠. 그런 에피소드가 기자촌이었습니다. 은평도서관길 2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는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출발해서 불광동 성당, 그리고 서울혁신파크, 정지용초당, 그리고 구산동 도서관 마을로 이어지는 코스고요. 전체 거리는 4.5km 정도 됩니다. 은평구립도서관 좀 가파른 곳에서 출발을 해서 불광동 성당을 거쳐서 넘어가는 코스고요. 은평구립도서관은 은평구 대표 도서관이죠. 가장 규모가 크고 장서도 가장 많고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건물 자체도 사실 이제 독특한 경관을 가진 건축가 곽재한 씨가 설계한 건물이고요. 여기를 출발해서 불광동 성당은 건축가 김수근 씨가 설계한 3대 종교 건축물 중에 하나죠. 나중에 이 불광동 성당에 바다의 별 작은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문을 열었어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작은 도서관을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작은 도서관을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혁신파크가 은평구에 있는 곳 중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공간이죠. 50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서울기록원 그리고 여러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혁신파크를 한번 거쳐서 둘러보시고 그리고 은평구에 오래 살았던 올해는 아닙니다만 은평구에 흔적을 남겼던 문인 중에 정지용 선생이 있습니다.
정지용 초당이 있던 곳이 바로 은평구 녹번동 126의 10번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거하셨던 정지용 선생이 한국전쟁 당시에 납북된 곳이 이곳이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곳이 바로 여기고요. 이 번지에 정지용 선생이 살았던 이곳에 이런 기념패 같은 것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거쳐서 구산동 도서관 마을까지 이어지는 게 은평도서관길 두 번째 코스고요. 은평도서관길 두 번째 코스의 이제 마지막인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뭐 굉장히 독특한 곳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본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가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에요.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도서관 중에 그냥 딱 한 군데 가보고 싶은데 어디 가보면 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에게 구산동 도서관 마을 한번 가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저도 종종 있어요.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만화도 많이 갖추고 있고 구조도 독특하고 곳곳에 방방 들릴 곳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잊지 못할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그 은평도서관길 3코스 나머지 도서관들을 잇는 코스가 바로 3코스인데 3코스는 응암정보도서관을 출발해서 불광천 작은도서관, 숭실중고등학교, 그리고 내숲도서관과 불광천길 마지막으로 증산정보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전체 거리는 4.1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은평도서관길 코스가 한 코스에 한 5km, 4km 이 정도 거리로 이제 다 나눴거든요. 숭실중고등학교는 윤동주 시인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의 모교죠. 그리고 이 숭실중고등학교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에 19절을 따서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이 탄생을 했고요. 내숲도서관도 내부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내부를 굉장히 잘 꾸민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들리실 만한 은평구가 자랑할 만한 도서관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불광천 작은 도서관을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이 도서관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응암정보도서관 들리시면 응암정보도서관은 응암4동 주민센터를 개조해서 도서관으로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동사무소 쓰이던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은 이 도서관의 이제 구조나 겉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불광천길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들릴 수 있는 곳이 증산정보도서관입니다. 증산정보도서관 올해 대통령 그 상을 받은 곳이죠.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곳이고 물론 대통령상을 받은 곳이 뭐 최고의 도서관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그런 상을 받은 평가를 잘 받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증산정보도서관을 마지막으로 은평도서관길 3코스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그런 도서관 길을 코스를 짜서 저희도 자주 여행을 다니고 답사도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서관들을 이어서 도서관 여행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저희가 말씀드린 도서관을 이용하는 법들을 활용해서 도서관이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벗 그리고 친구, 동반자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